세계적인 미래 전략가 존 백은 베이비붐 세대 이후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게임과 함께 자라난 게임 세대인데요.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그저 훈계해야 할 대상일 뿐일까요? 게임을 통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배우는 아이들. 새로운 인류로 다가오고 있는 게임 세대.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게임과 교육의 미래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5분의 패널을 모시고 게임과 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국회의원이십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게임업계 출신에서 최초의 국회의원을 배출을 했는데요. 김병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게임업계에서 일을 하셨던 경험자로서 또 정책의 입안자로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 디지털게임과에서 현직 교사로 재직 중이신 분이신데요. 한종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한종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선생님은 게임 개발자로도 또 일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직접 가르치고 계신 만큼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옆자리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자 비교교육학자 김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그리고 EBS 교육전문기자 금창호 기자 오늘 함께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금창호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 때문에 교육저널을 챙겨보신다는 분들 많으십니다. 9년차 방송인 크리스 존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게임이라서 제가 기꺼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딸이 좀 있으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네. 딸 친구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에 대해서 모든 것들 오늘 다 배우고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경력이 좀 특이하십니다, 의원님. 네. 게임업계 출신의 최초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양력을 한번 살펴봤더니 넥슨, 그리고 NHN 게임스, 한게임, 그리고 웹젠까지 게임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아마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회사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신 거죠? 네, 처음에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게임을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PDA라고 하는데 PDA에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했었고, 네. 나중에 이제 게임을 개발했었고, 게임에서는 주로 저는 백엔드 단, 주로 게임 서버 쪽 개발들을 주로 했었고요. 네. 나중에는 이제 개발을 하다가 사업 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로 이렇게 계속 나서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한종천 선생님께서도 게임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우연찮게 선배의 이제 권유로 잠시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을 개발하다가 예, 졸업하자마자 다시 원래 꿈이었던 네. 교사의 길을 좀 걷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이렇게 게임 개발자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언제부터 게임을 좋아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렸을 때 혹시 뭐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이셨나요? 진짜 궁금한데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게임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동네 네. 오락실밖에 없다 보니까 동네 오락실이니까 이제 자주 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인식이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그때 오락실 가면 또 안 되는 것처럼 또 많이 주변에서 그래서 네. 자주 가지는 못했고 계속 관심 가지고 봤었죠. 그리고 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 없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일본산 또 미국산 게임들 그런 게임들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대학교
그때쯤 돼서 실제로 이제 게임들을 많이 좀 플레이를 해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어렸을 때 오락실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귀를 잡혀서 끌려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혹시 금창호 기자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오락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오락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이제 뭐 몰래 방 안에서 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들어오시면은 황급히 전원을 끄고 책상에 다시 돌아가서 앉고 이랬던 네. 경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크리스는 뭐 미국에서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었나요? 미국에도 이렇게 한국처럼 뭐 컴퓨터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좀 발전한 편인가요? 일단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우리 PC방이 없으니까 집에서 부모님 허락 받아서 하거나 부모님 네. 몰래 방에서 숨어서 하거나 근데 일부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고 그래서 게임하는 거 사고 치는 것보다 낫다. 네. 게임 많이 해도 되고 근데 일부가 조금 보수적으로 게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너 스스로 독립할 때까지 게임 하지 마라. 약간 반반 갈려 있고요. 네. 근데 한국만큼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우리 아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방송 보시는 중에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벤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 다양하게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게임 세대 어떻게 이해하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금창호 기자, 과연 게임 세대라고 부를 만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지금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관련 통계가 있다면서요? 네, 그 관련 통계가 있는데요. 사실 한국 콘텐츠개발진흥원도 그렇고 통계청도 그렇고 이 학생들이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또 얼마나 이제 여기에 몰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이 학생의 91% 이상이 뭐 온라인 게임이나 뭐 요새는 핸드폰으로 되게 많이 하죠. 뭐 모바일 게임, 그리고 또 비디오 게임 같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도 뭐 버스 타거나 뭐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학생들의 주로 이제 주된 이야기 소재는 게임밖에 없더라고요. 게임 아니면 유튜브 크리에이터. 네. 가 대부분의 이야기 소재이기 때문에 요즘에 게임을 모르면은 기성세대는 우리 학생들하고는 전혀 뭐 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학생들이 게임을 모르면 아예 친구들이랑 대화에 끼지를 못하는 정도가 됐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네. 요즘의 게임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게 인정을 해야 되고 네. 저희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게임에 친숙한 아이들, 혹시나 이게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좀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공부에 또 관심이 좀 덜 가지 않을까 네. 걱정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더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한국 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이제 게임이 자녀의 학업에 이제 방해를 하고 있냐라는 거 이제 부모님들한테 물었을 때 네. 30대 이상의 연령층의 절반 이상이 한 57% 가량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게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뭐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든 아니면 네. 자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이게 공부하는데 아이들한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는 게임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아버지께서 그 게임보이라는 텔레비전에 연결해서 하는 비디오 게임기를 선물하셨다가 몇 달 안 돼서 바로 장롱 위로 올라갔어요. 너 이거 공부도 안 하고 눈 버린다 하시면서 그걸 바로 치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게임이 학업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 있겠죠. 또 지나치게 게임을 하다 보면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게임 자체가 학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게임에 대한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또 이해도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에서 또 발생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저는 우리 부모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게임들을 즐기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어떤 뭐 거기서 어떤 학습을 할 수도 있고 협동의식 또 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저희 부모님들이 또 이해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학업에
그 무조건적으로 연결 짓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네네.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선생님의 의견도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학교에서 확실히 좀 생활 패턴의 변화가 있나요? 학업 능률 면에서도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정말 잘하고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참 많습니다. 네, 인기 중요하죠. 최고로 중요하죠. 네.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잘합니다. 네. 실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판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부루마블 시리즈를 모티브로 나온 게임들이 많죠. 그거 같은 경우도 내가 주사위가 얼마가 나와서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럴 때 혹시 아이템이 나오면 무슨 아이템이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계산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맞아요. 게임을 통해서 인지하고 생각하고 창의적인 그런 요소들이 참 많이 맞아요. 학생들에게 습득이 네. 됩니다. 그래 그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알아야 할 뭐 국수형 같은 것 그렇죠. 이런 걸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조금 스스로 좀 절제할 필요가 있죠. 그런 걱정이 되면 크리스는 만약에 딸들이 아빠 나 게임하고 싶다고 게임기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지금은 사주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큰애가 6살이고요. 네. 영상 한 10분 정도 영상 보여줄 수 있는데 10분? 10분. 그것도 훈련시켜요. 10분 네. 보고 나서 스스로 컴퓨터 닫고 잠 자러 가요. 이제 알아서 스스로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게임 하게 되면 뭐 한 1시간 정도 네. 놀이 시간 대신에 그거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종천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한 컨퍼런스에서 게임 한 판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게임 한 판의 중요성 궁금해지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전에는 게임은 단순한 여가 생활이었지만 네. 요즘에 이제 게임은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인간관계이고 하나의 문화이고 그들의 취미 생활입니다.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확산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학생들이 나는 여기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랑도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요즘에 학생들 스마트폰을 보면 게임이 서너 개 이상씩 깔려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6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생들이 즐기는 게임이 틀립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들의 각 성향에 따른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것에 맞춰서 대화하기 위해서는 저도 같이 게임을 해야 됩니다. 네. 게임을 안 하면 제가 게임 개발을 가리키고 있지만 학생들하고 이야기가 안 됩니다. 네. 게임을 좋아하는 종류가 다 제각각이고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만큼 게임이 소통의 창구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세계 교육 현장에서는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G러닝, 에듀게임, 게이미피케이션.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교육. 그러니까 게임과 교육을 묶어 학습에 흥미를 유도하는 방식을 설명한 말인데요.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과 교육을 살펴보시죠. 블록을 쌓아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게임.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데요. 2016년에는 교육용 버전이 출시되며 전 세계 100개국에서 약 7만 5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록만 있다면 무엇이든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게임으로 물리의 개념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의 빅뱅 레전드. 118개의 원소가 영웅 캐릭터로 등장해 자연스럽게 원소 개념을 익히는 건데요. 옥스퍼드, 하버드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들과 교육 파트너십도 체결할 정도로 인정받은 에듀게임입니다. 미국에서는 교육 혁신을 슬로건으로 하는 게임 개발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텍사스주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회사는 수학과 게임을 접목시켰습니다. 학생들은 게임을 통해 미적분학의 기본 개념인 다양한 함수와 그래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생활에 유용한 게임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영 게임인 캐피탈리즘. 가상 세계에서 기업 운영과 동시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어 경제 상식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개발한 빗더키퍼로 영어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포츠와 관련된 영어 문제를 맞히면 골인의 짜릿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축구 게임입니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하는 일본. 그래서일까요? 일본에서는 지진, 홍수 등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거나 체온이 떨어지면 캐릭터가 기절하거나 사망하기까지 하는데요. 게임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워 재난안전 교육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호주의 한 학교에서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를 활용해 식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학생들이 교내를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으면 교사가 식물에 대해 설명해준다고 하네요. 세계가 주목하는 G러닝. 우리나라 역시 초등학교에 교육용 게임을 도입해 수업에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게임을 하면 공부를 못한다는 건 이제 현실과 멀어진 말이 아닐까요? 네, 전 세계에서 게임과 교육을 묶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이 G러닝이라는 게 단순히 어린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제 경영학 수업에서 협상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당시에 컴퓨터로 이제 협상 시뮬레이션 하는 걸 했었거든요.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어떤 답변을 채택하는지에 따라 이제 결과가 달라지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걸 그때 이제 시뮬레이션 연습을 해서 그걸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런 것도 다 이제 G러닝의 일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금창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학교에서도 이런 G러닝을 이용한 교육 사례 같은 걸 많이 목격하게 되나요? 최근에? 사실 최근뿐만 아니라 물론 실제적으로 방금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안에 구현된 이미 있는 게임들을 활용하는 거는 제가 취재했을 땐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뭐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같이 뭐 빙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인의 원리나 이런 거를 배울 때도 네. 어떤 그 칠판에나 아니면 아이들끼리 뭐 일종의 보드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공식을 외운다든지 실제적으로 구현된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이미 교육 현장에는 그런 게임의 원리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교육 현장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영어 얘기 나온 김에 그 게임 하는 아이가 영어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더 잘하냐면 저도 알기가 힘든 희한한 단어들 막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검, 뭐 sword, 뭐 기관총, 뭐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맞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사용하지 않은 것들 알고 있으니까 와 정말 게임 잘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어휘력이 완전 풍부해지겠는데. 게임 용어 중에 영어가 특히 많기 많이 때문에 게임을 하다 보면 영단어를 암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저희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게임을 통해서 일본어를 공부한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이제 제 회사에 있을 때도 일본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일본어를 되게 잘 구사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어렸을 때 이제 일본 게임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일본을 접한 분들 많고요. 네. 저희 한국 게임들이 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게임을 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또 동남아시아나 뭐 이런 데서 한글을 배우는 한국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효과들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G러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혹시 그 게임을 교육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게임을 이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는 사실 오래전부터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게임 중에서도 이제 과거에 뭐 퀴즈라든지 그리고 한자를 배우는 한자를 가르치는 이런 게임들도 제가 요즘 이제 사실 더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게임을 만들면서 사실 교육을 받는 사실 저는 그게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게임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게 오래 지속되긴 좀 어려운 점들도 있고요. 네.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교육용 게임, 소위 말하는 교육용 게임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네. 본인들이 게임을 만들면 사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뭐 쉽게 어떤 협동력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뭐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코딩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림도 그려야 되고, 네. 다양한 경험들도 해야 되거든요. 소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교육을 받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게임을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요즘 또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게임을 만듦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떤 얻게 되는 학습 효과, 교육 이런 게 저는 훨씬 더 지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을 하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을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의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 게임을 일일이 다 해볼 수도 없고요. 또 어떤 게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김선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 아이가 뭐 이렇게 게임을 접하게 된다면 이 게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할 만한 눈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전혀 없어서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저도 배우러 왔어요. 네, 저도 배우러 왔어요. 걱정돼요. 네, 정말. 별의별 거 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종천 선생님도 지금 아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세요? 선생님은 뭐 게임 개발도 하셨으니까 좀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 딸이 이번에 이제 7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를 가는데 요즘에 워낙 많은 게임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벌써 유치원에서 저희 딸이 벌써 게임을 알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제 딸한테 그 중에 이제 선별을 해서 이것만 하자라고 하는데 게임에 등급이 있죠. 등급이. 영화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 이용가가 있고요. 12세 이용가가 있고 15세 이용가가 있고 그리고 청소년 이용 불가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 이용가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즐기는 게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이 할 만한 게임 무엇이 있을까 제가 먼저 같이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같이 해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면 유치원생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카드 쭉 뒤집어 놓고 짝 맞추는 게임. 모양을 똑같은 걸 찾는 건가요? 네. 뒤집어가지고. 네. 제 딸은 현재 32에 32짜리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간을 이용해서 따님 자랑까지 하시고 우리는 8대8밖에 안 해요. 엄청 우리보다 잘하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4x4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계속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계속 그 지적 능력이 향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한 가지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른 게임 뭐가 있을까? 틀린 그림 찾기도 해보고.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 정도면은 게임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어린이가 보더라도 크게 위화감이 들지 않겠구나. 아이가 익숙해질만 할 때쯤 변화를 주는 것도 또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극이 되니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게임을 하는 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자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때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또 새로운 게임을 자녀에게 한번 시켜보는 것들 상당히 좋고요. 또한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가 지금 나이에 어떠한 게임을 하면 좋을지 먼저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만 조금 덧붙이면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게임엔 등급 분류가 있거든요. 전체 이용가 12세, 15세, 그다음에 청소년 이용 불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외국 같은 경우는 앞에 PG로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페런트 가이드라는 표시인데 그러니까 부모의 가이드를 받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G-13이면 13세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부모들이 가이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게임은 13세 원래 표시는 PG-13으로 돼 있지만
어떤 아이는 12살인데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아이들은 15세가 돼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 네. 판단 따라.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게 등급 분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은 사실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하는 게임을 일단 한 번은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임은 무진장하게 많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됩니다만 사실은 아까 선생님도 핸드폰에 6개가 깔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하는 게임은 5개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하는 것들 말고 실제로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것들은 5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정말 귀중한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게임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해도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관심 네.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판단하는 데는 뭐 불과 1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게임을 하는 아이들을 한번 지켜보시고 게임의 연령 등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현질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실제 학생들한테 거의 매일 듣고 있는 단어입니다. 네. 현질? 네, 현질.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선생님, 저 어제 현질 얼마 했는데요. 그래서 다이아 몇 개 샀는데 아이템 강화하다 날라갔어요. 어떡해요? 저 슬퍼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한자예요? 한자? 이 현질이라는 게 현금을 내고 아이템 혹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그거에 상응하는 뭐 수정, 뭐 다이아처럼 그것에 상응하는 물건을 사는 행위입니다. 아, 실제로 돈을 내고 가상의 아이템을 구매하는 거군요. 예. 그 게임의 머니를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게임 하면서 벌어들이는 코인들, 골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버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좋은 아이템을 사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또한 그렇게 그 게임 안에 있는 돈 갖다가 확률형 아이템을 사봐야 네. 좋은 그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죠.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현질하는 주된 이유는 그 확률형 아이템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거기서 뭐 전설급 아이템이 나왔다. 전설급 뭐 칼이 나왔다. 네. 이거 하면 내가 내 서버에서 지존이 될 수 있어. 그러한 희망 하나 갖고 학생들이 현질을 하는 건데요. 아니 우리 동네 네. 정육점 아들이 그거 아이템 구입하느라고 아빠 카드 몇 번 썼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아이템의 희소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것 같은데 네. 정말 최근에 기사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되는 그 부모님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소액 결제로 많게는 수백만 원의 뭐 통신 요금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을 접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온라인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네. 저희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문방구 앞에서 뽑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뽑기 시스템이 온라인상으로 들어간 게 네. 그런 이제 확률화 아이템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문방구 앞에 있는 뽑기를 다 규제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안에도 확률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확률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확률을 지금은 다 이제 대부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과도한 사행성이 있는 게임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게임의 사행성이 높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행성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청소년 불가 이용, 청소년 네. 이용 불가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모든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있는 게임이 나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가 사실 학교 문방구 앞에 있는 것들도 보면 이제 과거에는 네. 상당히 사행성이 심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문방구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화가 됐던 거가 있거든요. 네. 저희 게임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관심이 사실 게임에 있어서 또 좀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정화될 수도 있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아쉽습니다. 게임 아이템 그리고 문방구 비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옆에서 금창호 기자가 굉장히 재밌게 웃으면서 들으시더라고요. 혹시 직접 현질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많은 것 저는 같아요. 사실 직접 현질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왜냐면 부모님의 감시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또 용감하게 아버지 카드나 아니면 어머니 카드 갖고 와서 할 정도로 용기가 있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 직접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최근에서도
딱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관심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취재하거나 하는 보면은 또 제 조카나 아니면은 뭐 사촌 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다시피 부모님께서 좀 직접 같이 해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아니면 이 정도 이상은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게임